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 설문지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런 수업 방식이 지금 이대로 수업 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좋나요? 혹은 아니면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이런 수업 방식이 괜찮다라고 말을 해줘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어느 순간 유튜브 스트리밍 채널 걸고 여기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접속하세요 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잘 참여를 해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스페셜 키워드 해가지고 중간에 과제에 키워드 적으세요 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적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그냥 뜬금없이 해령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솔직히 이거 동영상 다 보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다 잘 적어줘서 선생님이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판고조론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세 가지를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학자, 두 번째는 연도, 세 번째는 학설입니다. 즉, 우리가 이 판고조론에서 처음에 나온 대륙이동서를 공부할 때 대륙이동서를 누가 했는지, 몇 년도에 했는지, 그리고 그거 이름이 무엇인지를 연관지어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백앤어가 1912년 대륙이동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해서 필기를 메모장에다 해줬는데요. 그때 정말 예리하게 잘 발견해 준 것 같아요. 선생님이 화석분포하고 해안선과 지질구조를 이제 갖고 있던 자료에 있는 거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오류가 났었는데 그걸 잘 지적해 준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오늘 수업도 예리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륙이동설의 증거, 우리가 해안선과 지질구조, 화석분포, 빙하 흔적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오지선도 나오기 참 좋다고 선생님이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대륙이동설 다음에 나온 게 홈즈가 1920년대 후반, 정확히 말하면 29년이죠. 멘틀 대류설을 주장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륙이동을 하는 데는 멘틀이 대류를 하기 때문에 대륙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주는 거죠. 즉 대륙이동설을 조금 더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원동력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설로 남았고요. 론으로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확장설이잖아요. 말 그대로 설은 설이에요. 그냥 가설일 뿐. 이것이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멘틀 대류설 이후에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저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바다 밑을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전에는 막연히 그냥 멘틀이 이동할 것이다. 혹은 대륙 이동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탐사하고 관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누가 헤스와 디츠가 1960년대 초에 해저 확장설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960년대 초에 해저 확장설을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썰을 제안할 때는 그에 뒷받침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갑자기 나는 대륙이 외계인들이 만든 것 같아. 대륙이 외계인이 만들었다. 내가 썰을 만들겠어. 하고 외계인 침공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믿겠어요? 교과서에 올라가겠어요? 절대 안 올라가요. 썰을 주장하려면은 이유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음양측신법에 선생님이 계산하는 그런 문제를 냈었는데요. 그 문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양측신법 공식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시간대로 그 공식의 속도와 시간을 넣어서 풀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낸 문제는 요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요. 해저면을 향해 발사한 음파가 10초 만에 도달했다면 그곳의 수심은 얼마인가? 음파의 속도는 1500m/s이다 라고 선생님이 제시를 해줬어요. 그럼 여기다 공식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수심은 뭐냐? 2분의 1 곱하기 속도가 몇이죠? 1500m m/s 곱하기 시간이 10초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150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몇이에요? 7500이에요. 여러분들이 7500까지는 대부분 다 써줬는데 그 뒤에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혼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 시간에도 배울 수도 있고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단위는 단위끼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터 퍼 세크죠. 그리고 여기는 세크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로 곱하면 그냥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7500m가 답이 되는 거고요. 혹은 이거를 킬로미터 단위로 정리하면 7.5km가 되겠죠. 이번엔 지구과학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물리적인 단위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아 선생님 그럼 저 답 틀렸는데 점수 깎이나요? 아니요. 점수 깎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제는 얼마나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런 단위를 틀린다고 해서 뭐 점수를 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은 틀린 거겠죠. 언제까지나 이제 온라인 클래스 상에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과제, 그 과제에는 정답이 크게 중요치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해줄게요. 하지만 거기다가 7500m도 아니고 7.5km도 아니고 그냥 네 혹은 뭐 0 혹은 뭐 이상한 숫자 있죠. 막 3237 막 이런 거 아무 근거도 없이 아 이거 성의가 없다 라고 생각되는 답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점수나 평소 이런 태도에 이런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 과제 점수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제출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특히 수업시간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알려주고 그 키워드 쓰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수업 태도에 되게 크게 반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저번 시간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이 해저 확장설을 말을 했을 때 그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할게요. 저번 시간에 피드백 준 것 중에서 선생님이 목소리가 너무 느려요 라고 말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제가 할게요. 목소리는 사람마다 듣는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배속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제 목소리가 빠르다 싶은 친구들도 있고 느리다 싶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모든 친구들의 성향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다 한 친구들은 느리게 재생해서 보시고요. 느리다 싶은 친구들은 빠르게 재생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은 이제 해저 확장설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교과서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를 같이 읽어보면은 해령은 거대 해저 산맥이고 해구는 수심 6,000m 이상인 좁고 긴 골짜기이다. 그쵸? 이런 해저 지형의 발견은 해저 확장설의 바탕이 되었으며 뭐 이런 증거가 등장하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증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증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50년대에 과학자들은 자력계를 이용하여 대서양 중앙 해령을 비롯한 해양 지각의 고지자기를 측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지자기를 측정하였다. 여기 밑줄 치시고요. 밑줄 치시고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되겠죠. 고지자기 측정. 그리고 쭉 읽어볼게요. 그 결과 해저에 기록된 고지자기가 이거와 같이 띠 모양의 줄무늬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해령의 가운데 이거 때문에 되게 성가시네요. 잠시만요. 완벽하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됐습니다. 자, 고지자기가 줄무늬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해령을 가운데 두고 좌우 대칭으로 분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해저 확장의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에다가 1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고지자기 측정 그리고 대칭적인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첫 번째 증거로는 고지자기가 줄무늬를 발생하는데 이것이 대칭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고지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고지자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개 나오네요. 죄송해요. 모르겠는 단어가 한 개가 나오는데 고지자기는 뭐냐? 읽어볼게요. 암석이 생성될 때 자성을 띠는 광물은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배열된다. 이와 같이 지질 시대에 배열된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지구자기를 고지자기라고 한다 라고 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더 쉽게 선생님이 말을 해줄게요.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나침반 이런 거 가지고 놀아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N극, S극이 있고 N극은 뭐 북극을 가리킨다. S극은 남극을 가리킨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구에는 그런 자기장이 존재를 합니다. 현재는 북극이 무슨 극이에요? 북쪽. 놀스잖아요. 놀스. 맞아요. N극이에요. 그리고 남쪽. 남극은 S극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나침반을 보면은 나침반 북쪽은 N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구라는 놈은 항상 북쪽의 N극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 난 어렸을 때부터 북극이 N극이다 라고 알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말해줄게요. 왜냐? 지구는 N극과 S극이 수시로 바뀌어요. 물론 그게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오늘 북극은 S극이네. 내일 북극은 N극이네.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건 아닌데 천천히 시간 간격을 두면서 N극과 S극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역전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고지자기 역전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의 N극과 S극이 뒤바뀌는, 그러니까 현재 북극이 S극, 현재 남극이 N극으로 바뀌는 그 주기가 어떻게 되냐? 짧게는 10만 년 미만, 길게는 미만이에요. 길게는 3,500만 년 정도로 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26만 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 하면 안 나옵니다. 역전 주기가 몇 년입니까? 이거 쓰는 건 안 나와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은 부연 설명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북극이 S극이 되는 게 아니라 10만 년 뒤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2020년이잖아요.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2022년 있죠. 10만 2020년에는 지금의 북극이 S극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구의 N극과 S극이 오랜 시간 이만큼의 주기를 가지고 바뀌는 것을 고지자기 역전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데 그런 바뀌는 그런 신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뀐다는 것의 증거가 어디에 남아있냐? 그게 바로 바다 밑에 남아있다. 해저에 남아있다라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기가 바뀐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그 바뀐다라는 사실의 증거가 바로 바닷속에 남아있다. 어디에? 해저에 남아있다.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의 형태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지구의 지자기가 바뀐다. 이만큼의 주기를 가지고 바뀐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저에 남아있는지를 알려줄게요. 처음에 돌이 형성될 때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까요? 그냥 딱 하고 돌이 나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제주도도 바닷속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마그마가 식어서 돌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보면은 마그마가 있어요. 마그마가 올라와서 바닷물 같은 걸 만나면 차게 식어서 굳게 돼요. 이때 굳을 때, 자, 집중하세요. 마그마가 굳을 때 이 지자기를 기록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마그마가 액체 상태일 때는 지자기가 입력이 되고요. 액체가 굳어서 고체가 딱딱하게 돼버리면은 그게 딱 이제 고체화가 되면서 지자기의 방향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그마 상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 연필을 기록을 할 때 연필은 지우개를 지울 수 있잖아요. 지자기의 방향이 마그마 상태일 때는 기록이 안 되다가 딱딱하게 굳으면은 그게 현재의 지자기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올라와요. 마그마가 올라오면은 여기 검은색 부분이 있죠. 갈색 부분이 있고 노란색 부분이 있는데 마그마 올라와서 굳어요. 그럼 계속해서 마그마는 지구에서
대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멘틀이 대류를 하면서 마그마가 계속 올라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마그마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지구 밑에서 마그마가 계속 올라오는데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계속 굳을 거예요.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계속 굳으면서 현재의 상태를 기록을 합니다. 현재의 상태. 그래서 현재에 만약에 현재 북극이 어디예요? 맞아요. N극이죠. 남극이 어디예요? S극이에요. S극이에요. 어렵네요. S극인데 이거를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 기록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으면 딱딱해지면 기록이 됩니다. 마그마는 계속 올라와요. 근데 어느 순간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고 나서 이 굳은 게 어디로 이동하죠? 양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화살표 방향 보이죠? 양옆으로 이동을 해요. 해령에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해령에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죠? 해저 확장을 할 때 여기서 올라와서 해령에서 올라와서 핵으로 들어가고 올라와서 해령에서 올라와서 핵으로 들어가고 이걸 배웠어요. 그런 것처럼 해령에서 올라와서 핵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이게 이동을 해요. 근데 마그마는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벨트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역전 주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역전 주기가 됐을 때 북극은 무슨 극이에요? 주기가 됐을 때 북극은 S극이고요. 남극은 N극이에요. 그래서 그게 새롭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색이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갈색의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갈색의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 나오는 거는 역전이 돼서 이런 살색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색, 살색, 갈색, 살색, 갈색, 살색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정자극기라고 하고요. 역전이 됐을 때를 역자극기라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식어요. 식으면서 굳어요. 굳으면은 지금의 상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정자극기고요. 이 기록된 것들이 이동을 해갑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서 역전 주기가 다가와요. 역전 주기가 다가오면은 또 새롭게 기록이 되겠죠. 그 새롭게 기록이 된 게 역자극기입니다. 정자극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자극기가 기록돼서 또 이동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정자극기로 돌아오겠죠. 다시 정자극기가 이동해서 이동하고 정자극기가 올라와서 기록돼서 이동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줄무늬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게 왜 해저 확장을 친 거냐? 선생님은 지금까지 설명할 때 해저가 확장하고 확장할 땐 이런 줄무늬가 생긴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현재 해저 확장한다는 걸 몰라요. 이런 줄무늬만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 줄무늬를 보고 아, 해저가 확장하는구나 라고 반대로 말할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지자기의 대칭적 분포가 되겠습니다. 한 적어줄게요. 첫 번째 증거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쭉 읽어볼게요. 두 번째는 해양 지각의 나이를 측정했다라고 했습니다. 해양 지각의 나이. 해양 지각의 나이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예? 해저 산맥을 가로지르면 C로 최초에 측정을 했답니다. 그 결과 해양 지각의 나이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며 해저에는 약 1억 8천만 년 이상인 암석이 없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한 후 해국에서 침강하여 멘틀로 들어갔다는 해저 확장설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역시 위랑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생성돼서 이 가장자리를 이동을 한다면 가장자리가 더 해양 지각의 연령이 많겠어요? 아니면 지금 생성되는 여기에 연령이 많겠어요? 당연히 가장자리가 많겠죠. 지금 여기서 생성돼서 가장자리로 이동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양 지각의 연령을 측정을 해봤더니 가장자리가 가장 높고 가운데가 가장 작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지각은 이동한다. 이게
해저 확장설이다 라고 거꾸로 추론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해양지각의 나이를 측정한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해양지각이 가면 갈수록 이쪽에서 생성이 돼서 양옆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봅시다. 해양지각이 여기서 형성돼서 양옆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면 해구로 들어가겠죠. 해구로 들어갈 때 계속해서 해구는 어떻게 될까요? 쌓이겠죠. 쌓이면 퇴적물이 두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기 맞아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해양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건 역시 해저 확장의 증거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증거. 첫 번째는 고지작이었고 두 번째는 해양 지각의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가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따로따로 봐도 돼요. 하나는 해양 지각의 나이, 두 번째는 퇴적물의 두께 이렇게 봐도 되는데 한꺼번에 선생님 보겠습니다. 마지막 증거,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 뭘로 발견했냐? 지진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 해령에서 올라와서 해구로 판이 들어가잖아요. 지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곳을 뭐라고 하냐? 섭입대라고 합니다. 섭입대. 잘 기억하세요. 섭입대. 들어가는 행동 자체를 섭입이라고 하고요. 삽입 아니입니다, 여러분들. 삽입 아니에요. 넛 할 때 삽입 아니고요. 비슷한 느낌이지만 섭입입니다. 섭입.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각이 다른 지각 밑으로 들어가는 거를 섭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각이 지금 대륙지각 밑으로 들어가는 곳을 섭입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섭입을 하고 그 들어가는 장소를 섭입대라고 해요. 근데 이 섭입대의 진원 깊이 분석이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럼 또 새로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왜 지진이 발생하고 왜 진원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 지금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이 해양지각은 어떤 놈이냐? 해양지각은 이놈이에요. 해양지각. 그 다음에 이게 대륙지각이에요. 아시겠어요?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두 개가 손을 한번 비벼볼까요? 지금 손을 비비면은 어때요? 열이 나죠? 왜 열이 나요? 마찰을 하기 때문에 열이 나요. 똑같아요.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이유는 바로 마찰을 하기 때문에 들어갈 이유가 아니라 잘못 말했습니다. 섭입대를 향해서 이제 대륙지각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있겠죠. 땅과 땅이 이 큰 땅이 움직이면서 부딪히는데 마찰이 없겠어요?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 마찰 때문에 바로 뭐가 일어나는 거냐? 여기서 말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요. 아니 그럼 이 지진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모양을 보세요. 이쪽 부근에서는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쭉 들어가면 여기는 좀 안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여기에요. 여기 살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사는데 여기서 측정을 했더니 이쪽에 예를 들어 1번 위치하고 2번 위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1번 위치에서 관측한 지진은 어디냐? 여기겠죠. 2번 위치에서 관측한 지진은 어디냐? 여기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번 위치, 여기에 지진이 더 깊은 곳에서 났을까요? 2번에 지진이 더 깊은 곳에서 났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래, 2번이 더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측정을 했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갈수록 측정을 해봤는데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이런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진원이라고 해요. 자, 하나 용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하는 그 장소를 진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원을 측정했을 때 해양 쪽에서 대륙 쪽으로 측정을 해봤는데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땅이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땅이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해저가 확장한다. 즉 해저 확장설이에요. 해저가 확장하니까 여기서 올라와서 땅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니까 반대로 해저 확장을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라 잠시만요. 해저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해령에서 나와서 핵으로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이 들어가는 걸 발견했잖아요. 이 들어가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토대로 해저 확장을 하는 게 맞다. 해저 확장설이다. 라는 걸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꾸로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가 되냐? 세 번째, 섭입대 주변 지진의 진원 깊이를 분석해봤다. 그랬더니 이것도 해저 확장설의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증거를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첫 번째 전에 한 개가 더 있는데요. 0번이라고 쓸게요. 해령과 변환단층의 발견이 있어요. 그래서 변환단층이라는 거는 나중에 배울 텐데요. 이것도 해저 확장의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해령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령 확장이 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변환단층도 확장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뒤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 1, 2, 3 요거를 필기를 해주세요. 됐죠? 그리고 이 섭입대가 이렇게 섭입하는 그 장소를 섭입대라고 한다 그랬는데 섭입대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베니오프대 라고도 합니다. 이것 꼭 알아두세요. 적어두세요.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만약 시험에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발생하는데 틀렸어요. 섭입대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베니오프대도 맞는 말이에요. 베니오프대가 뭐냐? 그러면 이거 발견한 사람이 베니오프기 때문에 베니오프대예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이거 발견한 사람이 베니오프대라서 베니오프기 때문에 베니오프고 발견해서 베니오프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저가 확장한다 라는 것을 누가 주장했어요? 모르면 앞에 봐야죠. 헬스와 DH가 발견했다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해저 확장설까지 나왔고요. 최종 보스 판구조론이 어떻게 정립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판구조론 정립 이거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왜냐? 앞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대륙이동설, 멘틀 대륙설, 해저 확장설을 합쳐서 이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합쳐서 누가 좀 가장 주된 역할을 했냐? 바로 윌슨이 했습니다. 윌슨이라는 사람이 했고요. 윌슨은 해령의 축이 연속되지 않고 끊어져 있으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윌슨이 이제 판구조론을 정립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윌슨이 판구조론을 정립하는 데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 보면은 캐나다의 지질학자로 변환단층의 존재를 밝혀내어 해저 확장설과 판구조론의 정립에 크게 공헌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과학자들이 판구조론을 정립했고요. 그래서 윌슨이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뭐냐? 보면은 변환단층이라는 게 있어요. 변환단층까지 설명하고 이번 수업 시간을 마칠 건데요. 변환단층은 뭐냐?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정의 나와 있으면은 정의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보면은 해령의 축이 연속되지 않고 끊어져 있으며 그림 1-9와 같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해양 지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해령에서 멀어지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자,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해령이 있어요, 해령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것만 봤냐? 여기 밑에 부분만 봤어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2D예요, 2D. 근데 좀 멀리 보면은 이쪽 부분, 자, 정확히 표시할게요. 지금 이쪽 부분만 해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쪽 부분에도 해령이 있을 거고요. 그 뒤에도 지금 여기 그림이 안 나왔지만 그 뒤에도 해령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표시하기가 힘든데 보면은 지금 요쪽 있잖아. 이쪽 블록. 여기 이 사각형 블록이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이 사각형 블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사각형 블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판이 조각조각 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판이 조각조각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해령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분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편의상 앞에 있는 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것을 2번 지각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번 지각에선 해령이 여기서 나오고요. 2번 지각에선 해령이 여기서 나오면은 여기 해령이 만약 1번 지각은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2번 지각은 여기 밑에 이 선 있죠. 이 선이 있는 데에서 해령이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령이 축이 연속되지 않고 라는 말이 그거예요. 해령이 1번 지각, 2번 지각, 3번 지각, 4번 지각을 만드는 것처럼 해령이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돼 있으면 편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해령이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하기 때문에 지각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 개 생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령의 축이 연속되지 않고 끊어져 있으며까지 이해가 갔죠.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일단 듣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쪽, 여기, 그리고 또 여기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여기예요. 보면은 지금 이쪽은 위쪽은 2번 지각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1번 지각에서는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이쪽 부분을 봅시다. 2번 지각에서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1번 지각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 이쪽 부분 봅시다. 2번 지각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1번 지각에서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구간이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간을 여기를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변환단층이라는 것을 윌슨이 발견했다. 이것도 하나의 판 구조론을 정립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끼쳤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뭐로 할까요? 바로 판 구조론 하겠습니다. 판 구조론 키워드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구글 과제 설문지 저번 시간에 해령 적은데처럼 판 구조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뭐 PPT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상으로도 좀 힘들고요. 그리고 뭐 그림 그리면서 칠판에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잘 설명을 못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모르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 그리고 비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과제 내는데 거기에 채팅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선생님이 열심히 피드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도 수고하셨고요. 과제 문항 잘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